여러분, 이런 경험 많으시죠? 산책을 나갔습니다. 한 바퀴 걷다가 갑자기 뿡. 사람들 많은 곳에서 뿡뿡. 얼굴이 화끈거렸던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조용한 엘리베이터에서 갑자기 뿡 소리가 나고 손자 앞에서 창피하고 떨어진 물건을 주우려고 허리를 굽혔는데 뿡. 밤에 아내 옆에서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일들 말입니다. 요즘 들어 방귀가 예전보다 훨씬 많이 나온다면 이건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60대, 70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방귀에 대한 진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궁금한 점부터 해결해 드릴게요. 방귀가 정확히 뭘까요? 간단합니다. 음식을 먹으면 우리 뱃속에서 음식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가스가 생깁니다. 그 가스가 항문으로 나오는 것, 그게 바로 방귀입니다. 그런데 이 방귀가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두 가지 출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기입니다. 여러분이 밥을 먹을 때 공기도 함께 들어갑니다. 특히 서두르면서 먹을 때, 혹은 빨대로 마실 때, 담배를 피울 때 공기를 많이 삼킵니다. 한 끼 밥을 먹으면서 얼마나 많은 공기를 삼킬까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500ml에서 1리터, 즉 우유팩 한 개 분량만큼의 공기를 삼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놀랍죠? 우리가 배출하는 방귀의 4분의 1은 우리가 먹을 때 삼킨 바로 그 공기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먹는 분들은 방귀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방귀의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배출하는 방귀의 4분의 3, 즉 대부분은 우리 뱃속에 살고 있는 세균 때문에 생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먹은 음식 중에 소화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들이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양파, 마늘, 콩, 우유, 과일, 양배추 같은 음식들입니다. 이런 음식들이 소화 안 된 채로 우리 대장에 내려갑니다. 그러면 대장에 살고 있는 수조개의 세균들이 이거 먹을 수 있겠는데? 하면서 이 음식들을 분해합니다. 바로 이 분해 과정에서 가스가 엄청나게 생기는 겁니다. 마치 음식물이 발효되면서 냄새가 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방귀는 하루에 몇 번 나올까요? 의학 선생님들이 말하는 정상 범위는 하루에 3번에서 40번 정도입니다. 그런데 정확히는 하루 25번 정도까지가 정상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최근에 30번 이상 나온다면 좀 많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은 예전에 비해 확실히 많아졌다는 느낌이 든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방귀가 갑자기 많아졌다면 뭐가 원인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먹는 습관입니다. 요즘 자꾸만 급하게 먹고 있진 않으신가요? 급하게 먹으면 공기를 많이 삼키니까 방귀가 많아집니다. 두 번째는 먹는 음식입니다. 최근에 밥보다 자극적인 음식, 기름진 음식,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자주 먹고 있진 않으신가요? 이런 음식들은 소화가 잘 안 되니까 뱃속 세균들이 많이 일을 하고 결과적으로 가스가 많이 생깁니다. 세 번째는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우유나 치즈,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을 자주 먹고 있진 않으신가요? 60대, 70대가 되면 몸속의 유당분의 효소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유제품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뱃속 세균들이 더 많이 활동하면서 방귀가 갑자기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마치 스위치를 켜든 말입니다. 네 번째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변비입니다.
나이 들면서 변비가 생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변비가 있으면 뭐가 문제냐고요? 대장이 움직임이 느려지면서 음식이 오래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러면 배 속 세균들이 이 음식이 계속 여기 있네 하면서 계속 분해를 합니다. 가스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변비가 있으면서 동시에 방귀가 많아졌다면 이게 바로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질병입니다. 과민성 장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건 대장이 평소보다 예민해지는 질환입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더 심해집니다. 혹은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도 방귀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면 대장의 움직임이 느려지거든요. 이제 방귀와 함께 나타나는 증상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신트림입니다. 밥을 먹고 갑자기 신트림이 자주 나온다면 뱃속에 가스가 많다는 신호입니다. 둘째는 복부 팽만감입니다. 배가 자꾸 부르고 바람 빠진 풍선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면 가스가 많이 찼다는 뜻입니다. 셋째는 복통입니다. 배에서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나거나 배가 아프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방귀가 많다면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물어보시는 질문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방귀를 참는 게 좋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절대 참지 마세요. 방귀를 참으면 배에 가스가 계속 차서 복통이 생기고 더부룩함이 심해집니다. 건강하게 내보내는 게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방귀는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호니까요. 두 번째, 왜 방귀에서 냄새가 날까요? 이것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방귀의 대부분은 냄새가 안 납니다. 이산화탄소, 수소, 질소 같은 무취 가스들입니다. 그런데 극소량, 방귀 전체의 1%도 안 되는 정말 조금만 냄새를 만듭니다. 바로 황화수소라는 물질입니다. 이것은 주로 우리가 먹은 음식 중에서 단백질이 분해될 때 생깁니다. 특히 콩, 치즈, 육류 같은 고단백 음식을 먹으면 황화수소가 많이 생겨서 냄새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은 다음날 방귀가 더 지독하신 거예요.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방귀가 많아진 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들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먹는 음식을 바꿔보세요. 특히 가스를 많이 만드는 음식들을 줄이세요. 양파, 마늘, 콩, 우유, 과일, 양배추 같은 음식들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일단 소화가 잘 안 되거든요. 특히 우유나 치즈는 나이 들면서 소화가 더 잘 안 되니까 가능하면 피하세요. 대신 흰밥, 소금에 절인 것, 익힌 야채 같은 소화 잘 되는 음식을 먹으세요. 이것만으로도 2주 후에 확실한 변화를 느낄 겁니다. 둘째, 천천히 먹으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급하게 먹으면 공기를 많이 삼키니까 방귀가 많아집니다. 밥 한 끼를 20분에서 30분 정도에 걸쳐 천천히 드세요. 이건 소화도 잘 되고 방귀도 줄고 포만감도 오래가고 정말 좋은 습관입니다. 셋째, 운동을 하세요. 특히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중요합니다. 하루에 30분 정도 산책을 하세요. 가벼운 운동은 우리 대장을 자극해서 움직임을 좋게 만듭니다. 그러면 음식이 빨리 내려가니까 세균이 가스를 만들 시간이 없어집니다. 정말 효과적입니다. 넷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하루에 2리터 정도. 물은 소화를 돕고 변비를 예방합니다. 변비가 줄면 자동으로 방귀도 줄어듭니다. 다섯째, 유산균을 먹어보세요. 요즘 약국에 있는 유산균 제품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건 아니니까 약사 선생님과 상담하고 드세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의 경우 방귀가 많다고 해서 큰 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병원에 꼭 가세요. 방귀가 많으면서 동시에 토하는 증상이 있거나 설사나 변비가 계속되거나 의도하지 않은 체중이 빠지거나 피가 섞인 대변이 나오거나 배가 계속 아프거나 열이 나는 경우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함께 있으면 의사 선생님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방귀 때문에 창피해하고 답답해하고 있다면 이제 이걸 단순한 웃음거리로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 특히 음식을 바꾸고 천천히 먹고 운동하는 이 세 가지를 시작해 보세요. 2주 후에 배가 얼마나 편해졌는지, 방귀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느낄 겁니다. 이건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당신의 일상이 편해지는 경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자녀분, 손자분한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 모두가 건강할 때가 가장 행복하니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